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4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나가온 이제 7월 옵션 만기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급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 또 뭐 일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뭐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미 계속 두들기고 있던 정고점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27,000대가 코앞으로 왔습니다. 다우지수는 27,000은 코앞으로.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참 그 현재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미국의 주가 부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주가 부양, 친기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뭐 잘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을 위해서 내가 당선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미국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넘어서 전고점을 넘어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 아주 뭐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뭐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고점 신고가 돌파가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8,170포인트죠. 기존에는 요 8,164포인트였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뭐 갱신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고점 찍은 걸로 치면 6포인트 남긴 했는데 뭐 사실상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나고 올라온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다리던가 밑에 따라갔다가 와야 되는데 얘네는 골든 크로스 났네, 호재네, 그리고 그냥 위로 그냥 튀어버리는 이런 뭐 강력한 시장. 물론 거래량이 좀 적은데 이거는 좀 일찍 마감을 해서 그래요. 오늘은 좀 조기 마감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이라서 독립기념일로 오늘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미국은 어제 이어 오늘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 더럽게 약하다. 계속 말씀드린 더럽게 약하다.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다. 되게 참 애매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주식을 샀는데 400억,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니죠. 물론 매도 안 한 게 다행인 거예요. 매수를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의미를 크게 두기가 어려운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정도 수급이면 코스피는 이거는 다 의미 없고 관망 정도다. 보시면 돼요. 코스닥을 외국인이 조금 매도했는데 이 정도는 뭐 평소에도 매도하던 양이니까 뭐 아주 특별할 정도는 없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같이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기관이 장중에 매도를 하다 매수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죠? 장중에 매도를 했다가 기관도 매도 우위였는데 한 뭐 200억 좀 안 되게 150억 이상 매도하다가 그 마지막 막판에 이렇게 싹 끌어올렸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3시 이후에 해가지고 매수 전환이 된 거죠. 근데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뭐 요 정도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오전장부터 해서 좀 매수하던 거를 기간이 마감 부분에 그냥 받아내지 않았나, 요 정도 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뭐 아예 의미가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감에 기관이 좀 매수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미. 근데 수급이 그렇다고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이전했던 라이선스 아웃 같던 게 반환되면서 얀센이 진행하던 게 임상 2개가 이상에서 이제 뭐 목표치에 미달돼 가지고 내부 조건에 미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환됐다. 임상 이상은 원래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이상 여기가 지옥문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저기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는 곳이에요. 임상 이상은.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한미약품은 저거 아니어도 파이프라인이 한 30까지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 중요한 거는 선물. 외국인이 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건데, 참 최근에 워낙 뭐 선물 대량 매수 대량 매도를 왔다 갔다 얘네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사실 말이 장난질인 거지 장난질은 아니죠. 그 큰 물량이 자꾸 매수 갔다 매도했다 얘도 갈피를 못 잡는 그 정도의 수급이 나오고 있다. 근데 오늘 12,000계약 요게 내일 뭐 한 절반 정도 5,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와가지고 매도 우위가 나와서 막 환매를 시작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 의미를 둘 수는 있다. 굉장히 대량 매수니까. 뭐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만 계약 이상이면 단위가 바뀌는 이 정도면은 이제 가능성은 있다. 9월까지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요런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매가 뭐 내일 한 5, 6천 계약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윗방향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9월까지라고 했어요.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 외국인이 60억이나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위쪽을 못 올라가게 계속 막아놓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계속 못 가요. 위로만 가면 밀리고. 그리고 풋옵션소 뭐 12억 매수했는데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물을 12,000계약 매수했는데 12억 매수면은 풋옵션 이것도 매수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약한 거예요. 오히려 해지라고 보면 더 많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콜옵션으로 해지를 건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린 2130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수급입니다. 넘어가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수급이 자꾸 위에를 막고 있어서 이 수급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수급? 콜옵션 매도가 청산이 돼야 돼요. 콜옵션 매도가 청산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파생상품하고 주식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공매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공매도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야. 적어도 위에는 올라가면 안 돼. 이거랑 개념은 다르다고 했어요. 오히려 뭐 풋옵션 쪽 매수가 들어와야지 조금 더 비슷해지긴 하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공매도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면 손해를 본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굳이 내려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상승만 안 하면 돼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풋옵션 매수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콜옵션 매도면은 상승만 안 하면 된다. 요거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수차례 정리해드렸었는데 이거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만 그냥 이해하세요.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거를 공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밤새 설명해도 모자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콜옵션 매수는 강한 상승이 나오면 수익을 본다.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옵션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돼요. 천천히 뭐 한 달 걸려서 천천히 꾸역꾸역 상승한다. 이러면은 시간 가치가 있어서 요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 있구나.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수익이 안 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이에요. 하락해도 상관없고 그냥 횡보해도 상관없어요.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뭐 아주 천천히 상승해도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념을 뺄게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 그리고 풋옵션 매수, 이거는 강한 하락이 나오면 수익을 보는 상품. 그래서 이게 오히려 풋옵션 매수가 이제 공매도에 좀 더 가깝다라고 했죠. 수익 나는 쪽은. 대신 이제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 나는 쪽이 가까운 거고. 자,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반대에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 그러니까 이 구간에 막 매도가 막 쌓여 있어.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좋고 여기서 횡보해도 좋은 거야. 매도 같은 경우는.
풋옵션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나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성이 커지는 요런 포지션이고, 상승하지 않는 이런 매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낮아지는 포지션. 이거 잘 들으세요. 좀 이따 이게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매수는 무조건 커져야 돼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동성이 커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이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매도는 변동성이 낮아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콜옵션 매수가 들어올 때는 위쪽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야지 좋다.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매수의 경우에요. 아래쪽으로라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야 좋은 거다. 자, 콜옵션 매도는 변동성이 죽으면 좋은 거예요. 풋옵션 매도도 변동성이 죽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개념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6월 선물옵션 만기, 지난달 선물옵션 만기 13일이니까 14일부터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뭐 롤오버된 물량이랑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매도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지난달 만기일 이후에 선물은 매수 우위입니다. 근데 거의 한 17,000계약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12,000계약이에요. 17,000계약. 그러면은 어저께까지 했을 때는 플러스 5,000계약 정도죠. 오늘 12,000이니까 오늘 플러스 12,000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거의 다 해준 거지. 어제까지는 뭐 선물 쪽은 그렇게까지 상승 포지션 아니다. 제가 최근에 매수를 했다 풀었다 반복한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지난주에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날 12,000계약 매수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12,000계약 지난주에 매수했다. 기억나시죠? 근데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해가지고 12,000계약을 다시 매도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소폭 매수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그래서 한 4,5,000계약은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못해도 3,000계약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2,500계약 약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6,000계약 매도한 거, 이건 기분이 좀 나쁘다라고 했어요. 이거 빨리 매수가 들어요. 오늘 최소한 3,000계약 이상은 들어와야 돼. 그 이상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 12,000계약 매수가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해소하는 개념이 아니겠느냐, 요런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예요. 조금 더 늘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부터 지금 17,000계약이니까 한 3만 계약 넘어가면 진짜 상방향이구나 할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의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계약 넘어가고 하면은 의심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은 의심의 초기 단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일주일 남았으니까 옵션 포지션을 볼게요. 자, 콜옵션. 자, 보시면은 보이시죠? 요거는 그럼 지금까지 얼마예요? 요게 100단입니다. 그러면 215억이잖아요. 마이너스 215억 매도다. 매도 우위. 자, 아까 매도 우위면은 뭐라고 했죠? 콜옵션 매도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상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2130포인트 여기를 그렇게 강하게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정도면은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 뭐 40억 50억씩 해가지고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또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넘어가서 저는 여기 2175포인트 이 구간까지만 가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매도로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그 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콜옵션을. 위쪽을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점 찍고 반등, 뭐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은 좀 나왔지만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나왔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2090포인트 요 구간에서는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밀리면은 여기 2050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저렇게 좋고 한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건드리고 중국에서 건드리고 여기저기서 건드린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약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약해진다고 해도 이거는 추후에 다시 다 회복되는 구간인데 지금 당장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네, 당장까지 생각해도 2090포인트 요 구간에서 흔들기는 나올 수 있죠. 장중에 이탈 같은 건 나올 수 있어도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쪽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옵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해서 요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요 66억이 오늘 플러스에서 매수로 들어왔으면은 제가 이거 다음 주 동향 잘 보면은 잘하면은 2130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직도 여기 위쪽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막 이렇게 날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자체로는. 이해하시겠죠? 콜옵션 매도가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위쪽을 못 올라가게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 그러면 하방향이 그렇게 크냐? 풋옵션도 매도예요. 근데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아. 심지어 요거를 보면은 선물이 매수 우위잖아요. 위쪽으로 매수 우위, 거의 17,000 계약 매수 우위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요거에 대한 보험으로 콜옵션 매도가 나온 매도가 나온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나오면은 풋옵션 매수가 나오면 이것도 선물에 대한 요 보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뭐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콜 매도를 하면서 위쪽으로 선물로 쭉 당기는 이런 뭐 커버드 콜 전략이 있고, 풋 매수로 해서 이거를 아예 버리면서 선물로 쭉 당기는 이제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 있고, 이런 전략들이 다 있어요. 파생상품 쪽에.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수급이 그냥 콜옵션은 양매도 수준이고, 아래쪽을 뭐 엄청나게 막고 있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그 선물이 저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면은 위쪽 방향이 큰데, 위쪽 방향 뭐 2130포인트 기존 저항 구간은 막혀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분석하는 제 수급 분석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냥 확률을 이 시황을 보는 거에 대한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급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는 분이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알려드린 거고, 제가 뭐 가끔 보여드리는데, 요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보시면은 위에가 죄다 매도죠. 죄다 매도. 근데 요 수량이 정확하진 않아요. 금액 수량 요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2110포인트 요 구간을 막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에요. 2110포인트 전후가 엄청 중요한 구간은 아니에요. 275 구간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고, 위쪽에 코스피 200으로 쳤을 때 277.5 요 구간 전후되는 요 구간이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그런 포지션의 가능성, 2130을 살짝 정도 올라탈 수 있는 2130 몇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탈 수는 있어요. 그렇게만 마무리해도 기존의 저항이었던 2130포인트와 요 그 주황색 선 61선 두 가지를 올라타는 거잖아요. 저는 만기 때 여기까지만 올라타줘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물론 콜옵션 쪽에서 콜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더 확신이 쓰겠지만, 요렇게만 가져도 성공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2175포인트 이런 구간까지 가주면은 생각보다 강한 거고, 지금 현재 수급이랑 이제 외국인들 뭐 들어오는 거랑 다 보면은 뭐 주식 매수 잘 안 하잖아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은 원래 뭐 잘 안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하고 단타 정도 치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 절반의 성공, 2130포인트만 안착해줘도 절반의 성공, 2175포인트 이상이나 뭐 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박인 거예요. 2220에서 30 사이 요 구간에 가면 대박인 거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못해도 2090포인트는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급 영향력으로 여기를 밀리더라도 이 아래 구간에서는 빠르게 뭐 위쪽으로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내려가기보다는 위쪽을 자꾸 두드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좋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시 합의를 보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다시 협상은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계속 밀릴 이유는 없어요. 일본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진짜 돌아가면서 진짜 때리고 있죠. 근데 일본이 소재랑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제 웨이퍼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화되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장기화 가능성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면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선물을 뭐 강력하게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2130 정도는 그래도 올라타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대신 콜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계속 쌓이면은 넘어가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의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만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겠죠.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는 중요해요. 그래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5포인트 요 구간은 뭐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한미약품이 바이오주의 약세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IT 쪽에서 선방을 해주면서 여기를 좀 지켜준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을 보면서 이거 말씀드리자고요. 요 밑에 요 구간에서 있는데 빨리 700포인트를 넘어가줘야지 이 약세 구간을 돌파해주는 거예요. 700만 넘어가줘도 한시름 돌렸다라고 말씀드렸죠. 685 여기는 이탈하면은 안 되는 구간이다. 여기까지 이탈하면 추가 하락 나오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진짜 우리 코스닥은 여기저기서 너무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IT가 좋을 수 있는 하반기 IT가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인데 시총상위주는 다 바이오잖아요. 근데 바이오도 기대감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HLB가 먼저 스타트를 좀 잘못 끊었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루머가 나와가지고 같이 밀린 거고 이제 뭐 신라젠 여름 됐으니까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싶은데 신라젠 같은 경우 무형성 평가 요거는 뭐 임상 3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3상은 진행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인데 그래요. 요거 뭐 자꾸 뭐 신약이 개발돼서 나오고 하니까 넥사바의 대체제가 나오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지금 뭐 하락 쪽으로 지금 자꾸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가 확실히 필요해요. 확실히 임상 쪽 이상은 잘 안 보는 게 이상은 실패 확률이 워낙 높으니까 성공 자체를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니까 이상 쪽 아니고 삼상 쪽을 그래서 보자라는 건데 HLB 조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미달된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에서 다시 임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해서 그럼 뭐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고 하면은 내후년 정도나 뭐 다시 뭐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던 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좋은 결과는 절대 아니죠. 안 좋은 결과는 맞죠. HLB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미약품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낮에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메모드 튜브 메모드 가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자 회사에서 뭐 올려드리는 정보니까 장중 스팟이라고 제가 과거에 이제 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점심시간 전후해가지고 보시라고. 근데 요 한미약품의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권리를 이제 얀센이 반환한 거예요. 얀센이. 계약금은 안 물어줘도 돼요. 계약금 1억 500만 원 있는데 요거는 500만 원, 요 1억 500만 원이란다. 1억 500만 달러. 죄송합니다. 그 단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1억 500만 달러 죄송합니다. 1억 500만 달러는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계약금이니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죠. 근데 뭐 두 가지 임상인데 요 임상 이상이 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과거에 이제 올무티닙 같은 경우는 올무티닙은 이건 계속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이 약효가 그렇게
가능성이 좀 낮았나 봐요.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 쪽에서 뭐 이제 뭐 권리 반환했고 뭐 올해 초에도 뭐 일라이릴리의 뭐 BTK 억제제 같은 경우도 권리 반환하고 해서 했는데 중국 거는 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거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올무티닙이에요. 중국 것도. 네, 뭐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라이선스 아웃이 뭐 반환됐다, 권리를 반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한미약품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 중에서 이제 2015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랩스커버리 기술이잖아요. 랩스커버리 기술 쪽으로 해서 이제 사노피가 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임상 3상 진행 중이에요. 임상 3상에 5건을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한미약품이 좋은 거는 이렇게 악재가 나오더라도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요. 30여 건이 진행 중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는 이런 기업이 흔치 않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한미약품이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잘하고 있고 임상을 다양화하는 거는 다각화하는 거는 굉장히 이 기업이 좀 안정성이 있다. 한두 개 실패해도 한두 개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확률이 높은 거지. 보통은 한 10개 실패하고 한두 개 성공하고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가능성이 좀 요 사노피 쪽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에 당뇨병 걸리신 분들 인슐린 투여를 하잖아요. 주사제로 투여하고 하는데 기존에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이렇게 했다면 최근에 주 1회까지 확장이 됐는데 랩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해서 월 1회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술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쓰죠. 그래서 뭐 기대감은 있는데 요거는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자고. 결과가 나와야지 알지 뭐. 어쨌든 사노피랑 2015년에 계약해놓은 요 임상 3상은 잘 진행 중이다. 뭐 요런 뭐 개념은 알고 계시면 항암제나 이런 쪽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요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고 이게 또 부담이 돼서 바이오주를 좀 눌러서 코스닥에 부담을 줬는데 오늘 코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뭐 크게 타격이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좋잖아요. 제가 이 45,000원 요 구간 초반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기 올려드렸는데 어느 거야? 요거겠네. 45,300원 요 구간에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종목명은 가려놨는데 금액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요거를 올려드렸는데 여기는 가능한 타이밍이에요. 기존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4,000원, 43,500원 이 구간에서 계속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래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뭐 빠른 걸 원하시는 분은 회복하면은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대신 47,000원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시라고는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다.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여기는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격이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종가가 47,000원이었을 거예요. 이날이. 그죠? 종가가 47,000원이죠. 그래서 이날 말씀드리면서 요거 한번 이제 돌파 가능성도 있는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기억으로 금요일이었고 금요일날 47,000원 딱 붙여 끝나갔고 G20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뭐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기다릴지 이걸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런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내일 있는데 요 발표 나오기 전에 만약에 밀리면은 발표 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이걸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발표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먼저 밀렸기 때문에 발표 앞두고 이렇게 뭐 양봉을 오늘 살짝 하나 뽑아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양봉이 앞에 있는 음봉을 감싸고 있죠.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21선 지지받은 것도 괜찮고 45,000원 지지받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적은 게 조금 아쉽고 대신 이제는 47,000원에 47,500원 여기를 다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두들겨서 돌파하는 부분을 이제 기대감을 한번 모아볼 만한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웨이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5G 쪽이나 스마트폰 쪽이나 뭐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삼성이
가전이나 뭐 다 더 폭넓은 기업이면 폭넓은 기업이지 화웨이보다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더욱더 기술력이 다양하고 폭넓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통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삼성전자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고,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그래서 이미 수혜를 많이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크로 치면은 일본에서 소재 수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귀찮게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 부분에서는 일본도 지금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잘 보세요. 그 화웨이랑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래 거래 중단은 해요. 거래 안 할게 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기업들 국가에다가 반할 수는 없으니까, 반하진 않으니까 반대하진 않고, 대신 미국은 그 공식적으로 로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업들이 야 그래도 거래는 하게 해줘, 거래는 하게 해줘, 이렇게 로비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크게 인심 썼죠. 화웨이랑 그래 거래는 하게 해줄게. 근데 우리 안보에 지장 주는 건 안 돼. 그럼 뭔 뜻이에요? 제가 이거 그대로 설명드렸죠. 트럼프가 말한 거 그대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화웨이가 뭐 통신 장비나 이런 거 미국에 판매는 못 하는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랑 거래해서 팔 수는 있다. 제가 볼 땐 이런 뉘앙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래는 하게 해준다. 안드로이드는 뭐든 쓸 수는 있게 해줄게. 그럼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든 뭐건 돈은 벌 수 있잖아요. 퀄컴이건 돈은 벌 수 있잖아요. 납품을 하면. 근데 대신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되는 부분은 안 돼. 5G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시각에선 그래요. 트럼프가 그냥 미국 기업이 거래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랑 일본으로 치면은, 자 우리나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 이 뭐 핵심이 되는 핵심 소재란 말이에요. 핵심이 되는 첨단 소재 쪽을 일본이 생산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다 갖다 쓰니까 얘네가 편안하게 생산해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소재 쪽이랑 해가지고 일본한테 굉장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딱 먹기 좋은 떡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때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소재주들 막 올라오잖아요. 정부에서 6조 투자해가지고 육성하겠다. 6조로도 안 돼요. 더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만 6조 하는 거고, 삼성에서 나서가지고, 삼성이 뒤에서 이거 잘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에서 나서서 지금은 대놓고 못해요. 지금은 대놓고 하면 일본이랑 대놓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삼성이. 지금 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스마트하지 못한 것 같아요. 멋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오 삼성 멋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랑 관계가 틀어질 이유는 없죠. 삼성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뒤에서 뭘 하는 걸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근데 뭐 자꾸 이렇게 정치권이랑 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거지만, 기업적으로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잘한다고 저는 오케이라고 보거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일본에서 저 제재나 뭐 언제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삼성에서 은근슬쩍 소재 쪽에다가 지금 작업을 다 해놓고 소재 쪽에 우리가 뭐 그 반도체에 133조 뭐 투자한다, 비메모리 133조 투자한다 이런 것처럼 소재 쪽에도 한 40억 투자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삼성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한 5조 투자해볼까? 10조 투자해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쪽 LG 화나죠. 화나죠.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화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직접적으로 아주 큰 타격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삼성의 갤럭시 폴드는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 써야 되니까 삼성이 큰 타격인데, 그러니까 삼성은 좀 통 크게 쓰고 LG도 그래 우리도 한 20조 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대기업 쪽에서 나서가지고 소재 기업하고 해서 우리랑 짝짝꿍 해가지고 기술력 키우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미래에 우리나라가 소재 쪽으로 일본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이 그 히토류 가지고 미국한테는 안 통한다고 했는데 일본한테는 통했다고 했죠. 히토류 니네한테 수출 안 해 임마 했더니 일본이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뭐 하고 있어요? 일본 지금 히토류를 이제 덜 쓰는 이런 소재나 이런 거를 다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토류가 중국보다 조금 다른 쪽까지도 이제 다각화, 수입의 다각화를 이제 다 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본가? 지들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소재 쪽 당장에 위기는 벗어나긴 해야겠죠.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반도체 가격 올려버리고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랑 패널 가격 올려버리고 당장 소니만 해도 LG에서 OLED 패널 야 임마 니네가 소재 가격 올려갖고 우리가 패널 가격 이렇게 올려서 팔 거야 라고 하면 소니는 올려서 받아야 되잖아요 가격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물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만 무작정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 처음에는 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처음엔 좋게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게 만약에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줘 하는데 안 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같이 당연히 단가가 오르겠죠. 생산의 차질을 빚으니까.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요렇게 지금 오히려 요 저항 한번 받고 밀린 게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한번 해소하고 가는 개념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좋고, 이제는 한 번이 아니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돌파 시도가 나올 이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기준은 그렇고요. 삼성이 여기를 다시 두들기면 이제 2130포인트를 돌파 시도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면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지수가 돌파할 때, 우리나라는 지수가 돌파할 때 삼성전자가 저항을 돌파하잖아요. 지수가 저항을 돌파할 때. 그럼 이 지수의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삼성전자가 저항을 같이 돌파하면.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뭐 셀트리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중에서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K하이닉스 보면은 반도체 쪽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소재 뭐 크게 타격이 없어요 지금 주가에는.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밑으로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 옆으로 누워 있죠. 엄청 센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저항이 있으면 맞고 밀렸다가 저항 가면 맞고 밀렸다, 이렇게 가는 게 상승 N자형의 모습이다. 근데 이거보다 강한 거는 내려와서 저점 만들고 올라가서 저항 밑에서 혹은 이렇게 저항 미치던 위건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리고 돌파, 그리고 횡보를 한다. 돌파. 이게 더 강력한, 일반적인 이런 가격 조정 받는 것보다 기간 조정 받고 가는 게 더 강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밑에 여기 이격이 있으니까 내려갈 확률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 모습은 잘해주고 있다. 그럼 위쪽에 여기를 한번 61선이라도 한번 탁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한번 탁 밀리더라도 건드리고 밀렸으면 좋겠는데, 요건 좀 아쉽지만 뭐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힘을 모으는,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렇다고 했죠. 비슷한 모양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저항 돌파는 못하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밀려야 된다. 근데 안 밀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밀리고 뭐 34,000원 이런 구간에 왔다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심상치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일진 머티리얼 멋지게 돌파했다. 그러면 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승하면서 옆으로 누워있다가 기간 조정 받다가 돌파하는 강한 놈이네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제가 2차 전지주 해가지고 이런 전기차 관련주에서 샘플 보여드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주였나요 이거?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이거 횡보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밑으로 한번 꺼질 가능성이 아직 있긴 있는데 현재 한 요 정도 구간 온 거잖아요. 조금 더 잘해줘야 돼.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까지 잘 버티면은 하이닉스도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한 1, 2주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건 좀 지켜보자고요. 자, 셀트리온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셀트리온이 제일 뭐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사실 오늘 뭐 60일선 이렇게 터치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도 뭐 활용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20만원 전후 요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위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바이오주 저렇게 악재 루머에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셀트리온 지 혼자 강하죠. 지 혼자 20만원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 60일선 위에 있고 21선 뭐 계속 돌파하니 많이 이러고 있고 21선 공방하고 있고, 얘 혼자 세요. 얘 혼자.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요런 종목들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올려드린 종목 중에 여기 관심 종목 올려드린 종목 중에 영인 프론티어가 있는데,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 요 구간 이렇게 올라왔을 때 급등한 다음에 보지 말고 눌릴 때 보세요라고 했는데 얘가 뭐 버티는 듯 하다가 쿵 밀렸잖아요. 악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악재가 있은 다음에 요 구간 8,600원에서 8,900원에서 요 구간은 중요한 구간이다.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밑에 있을 땐 저항 구간이다. 그러니까 돌파한 다음엔 지켜줘야 되는 구간. 그죠? 그러면은 오늘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인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존에 제가 이렇게 선 그어드리고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구나. 여기를 잘 지켜주면은 여기서 매수세가 오늘 아침 시작부터 강력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지켜주려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셀트리온이 계속 강하다 하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영인 프론티어나 뭐 일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도 저점 하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저점 다시 확인하러 내려왔죠. 한 번 더 밀렸다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간보기 하는 거예요. 이놈도 1800원 요 전후에서 간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지켜지면은 위쪽으로 한번 뭐 갈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랑 뭐 이수앱 지수 뭐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뭐 6,700원 다 이렇게 관련적으로 같이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밑에 이렇게 지지력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성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뭐 잘 나왔어. 워낙 잘했으니까 얘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되는 구간인데 오늘도 8,500원 쭉 밀렸다가 여기는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구나라는 거를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있는 거죠. 우성 같은 경우도. 근데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져서 얘가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 않겠네요.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재 쪽에서 저는 동지 세미캡 놓쳤으면은 솔브레인 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약세 구간에 말씀드렸어요. 약보합 구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때 21선 구간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일날 올라오고 연속적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얘도 54,500원 정도는 여기만 유지해주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더럽게 물량 쌓았는데 얘는 여기만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그럼 진짜 세질 것 같은데 더럽게 약하네요 그랬잖아요. 근데 동진세미캠이 솔브레인이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 두 개 올려드려 동진세미캠은 얘는 잘 가는데 얘만 못 가네 막 이랬잖아요. 얘는 위쪽으로 자꾸 돌파 시도 나오고 했었는데
밀려도 그래서 한계가 있잖아요. 밀려도 엄청 안 밀리다 10,000원 정도까지만 밀리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동진 세미캔이 먼저 이렇게 급등이 뭐 좀 강하게 튀니까 얘보다는 차라리 솔브레인을 보셔라. 저 약한 놈인데 매집돼 있는 물량이 있어갖고 그 매집된 부분만 돌파하면은 세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솔브레인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요런 쪽 소재 쪽 잘 보시면 되고 이거 외에도 뭐 좀 작은 종목들도 막 이것저것 막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DNF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뭐 관심 보였는데 61선 맞고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면은 요 7,300원 부근이나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은 7,300원 전후에서는 저는 다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쉬니까 미국이 휴장이라고 했죠. 휴장이니까 만약에 오늘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봐도 되고 아니면 내일도 이제 금요일이니까라고 하면 다음 주에라도 보시면 되겠죠. 뭐 안 올라간 놈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급등한 거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면 봐야 된다.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만 잘 머리에 놓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뭐 초단기 매매할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수급이 엄청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유동성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미래를 준비할 하반기를 준비할 만한 거는 충분히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1월에 미세먼지주 말씀드리고 나서 이것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기본 100% 이상 다 상승했잖아요. 평균적으로 쳤을 때. 그 이상 엄청나게 날라간 거 많고. 작년 말부터 5G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뭐 300% 이상 올라간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봄에 여름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름 관련주들도 급등한 종목들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미세먼지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 기대감은 없다라고 여름 관련주는 미세먼지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여름 관련주들. 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분기로 나누기보다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IT 쪽 섹터들이 좋아질 거고 바이오는 기대감은 있는데 바이오는 기대감이 있고 요거랑 경협주 바이오랑 경협주 같은 기대감은 있는데 약간 경협주는 테마성 종목이니까 테마주니까 테마성 종목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거. 바이오도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불확실하니까 임상 3상이라는 거는 임상 뭐 통과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이즈 있고 한데 이거를 저점 매수 기회를 살릴 거냐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분야는 역시 바이오는 못 믿겠어 하시느냐 요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짱짱한 건 역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IT가 제일 올해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짱짱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급등주나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바이오나 경협주 같은 거 같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5월 정도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말씀드렸죠. 전기차 관련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그 전에도 뭐 좀 멀었다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상반기 끝나갈 때쯤에 갑자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갑자기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그게 그 수급 동향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래요, 이게. 저는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수급이 좋아서 그런 거지 얘는 몇 년간의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이 보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아서 그런 거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얘를 뭐 5년 10년 놓고 볼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전기차 아니겠느냐. 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뭐 하반기에 보면 역시나 뭐 4차 산업 관련 뭐 비메모리가 됐건 5G가 됐건 아니면 저 로봇 관련주가 됐건 뭐가 됐건 VR이 됐건 저는 VR 쪽도 좀 기대감이 꽤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나 뭐 이런 뭐 데이터 관련된 쪽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나 경협주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이오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뭐 호재가 한 두 개 정도는 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악재가 많으니까 한 2개 정도만 잘 나오면은 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바이오는 넣어둬야 될 것 같고 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뭐 밀릴 때마다 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협주는 그래요. 이거는 50분 다 됐으니까 너무 길어졌으니까 따로 하나 빼서 영상을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게 참 많은데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못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영상을 하루에 3개든 4개든 올려드리고 싶은데
많이 올려드리면은 잘 못 보시더라고요. 하루에 하나도 보기 힘든데. 그래서 한두 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줄여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분야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 많이 보세요. 이거 조만간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고 새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 새로 관심 종목 등록하시는 분들, 뭐 여름이나 여름 지나거나 요쯤 되면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요. 지금 조건이 굉장히 프리하죠. 근데 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거 안 띄워놨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뭐 좋아요 표시,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댓글 다는 게 있습니다. 요 터치해 가지고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영상 잘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니까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슈들도 좀 있고 하니까 영상을 이따 밤에 하나나 두 개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